오랜만에 제가 추가 영상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재미로만 잠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간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할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웃으시면서 이거 꼭 그 UFO 영상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018년 6월 1일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다운이 돼가지고 클라우드 서버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마비가 됐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존 굉장히 큰 기업이죠. 자, 그 다음 이 부분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유튜브가 다운됩니다. 이때는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었던 때였고,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이제 유튜브에서 어떤 서비스 업데이트를 한다. 그래서 저는 처음 다운됐을 때 이거 그 업데이트 때문에 잠시 불통됐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운이 굉장히 길어졌고, 알고 보니까 그것이 원인이 아니었죠. 다운이 됐었던 이유가 자세히 밝혀졌습니까? 거기서는 이제 대충 예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 2018년 11월 22일 아마존 서버가 한 번 더 터집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아마존 서비스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던 업체들 전부 다 마비됐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자, 그 다음 2019년 2월 8일 웰스파고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이 마비가 됩니다. 이 사태 같은 경우는 몇 주 동안 지속이 되었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늘어났죠. 웰스파고 측에서도 손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을 거예요. 특히 매년 초에는 미국에서는 이 텍스 리턴을 하게 되죠. 세금 그 계산을 하게 되는데, 계산이 아니라 보고라고 말을 해야겠죠.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것까지 이제 영향이 오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 업무 차질 때문에 빚어졌던 그 추가적인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을 웰스파고에서 직접 이렇게 배상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저도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다운됐을 때 그걸 복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지금은 원상복구가 된 상태였지만은 2월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 2월 16일입니다. JP모건 체이스가 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들이 JPM 코인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난 바로 다음날 있었던 일인데요. 이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발표를 했다고 해서 다운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미국 1위의 은행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이 다운이 되었다. 뭔가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이렇게 대형 은행들 한 번씩 다운되면 업무에 차질도 엄청 생기고 제 손해도 이만저만 보는 것이 아니고 불평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형 기업들이나 대형 은행들은 평소에 이런 일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엔 마찬가지로 2월 22일인데 네이비 페더럴 크레딧 유니온 역시 다운됩니다. 웹사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제 핸드폰 서비스까지, 스마트폰 서비스까지 전부 다 이렇게 먹통이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요. 2019년 2월 26일에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선물 시장이죠. CME가 다운이 됩니다. 자, 여기 계신 이분은 XRP 크립토 울프라는 분이신데 좋은 정보가 있을 때마다 저에게 공유를 해주십니다. 자, 이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도 이야기를 하시기를, 제 이해가 안 된다. 자, 2월달 한 달 만에 웰스파고라든지 체이스뱅크 그리고 CME까지 다운이 된다고? 이거는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뭔가 수상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CME가 다운이 되면서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선물시장 영향을 받게 되겠죠. S&P 500 지수 그리고 이제 미국 재무 관련된 선물 상품들 동시에 다 먹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쉽게 예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CME 같은 곳에서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겠죠. 여기 테크 엔지니어들, IT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겠죠. 전부 다 이제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이 됐다라는 거. 자, 그 다음은 얼마 전인 3월 12일입니다. 그때 Gmail, 유튜브 그리고 다른 구글 서비스들이 다운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은 엄청나게 불편을 겪었겠죠. 자, 그 다음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일입니다. 3월 13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운됩니다. 마찬가지로 먹통이 돼서 이 가장 인기가 많은 두 개의 플랫폼이 사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다운되었을 때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텔레그램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죠. 아마도 이 페이스북 때문에 답답해서 이제 텔레그램에 가입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페이스북 측에서는 이제 고객을 잃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페이스북의 다운은 이 전세계 사용자들,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대기업들에서 이렇게 다운됨으로 해서 전세계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14일 마찬가지로 애플사의 아이클라우드 역시 다운이 되게 됩니다. 자, 제가 이 영상에서 다운이란 단어를 몇 번째 사용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어떠십니까?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의 대형 은행들, 대형 기업들 서버들이 마비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냥 그랬었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유튜브가 다운이 되었을 때 이때 정말 말이 많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완전히 음모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지금 어떤 무리들이 무언가를 큰 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테스트로 유튜브를 한번 다운시켜 본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아무래도 이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미국의 빚이죠. 22조 달러를 이렇게 돌파하고 23조 달러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미국의 빚입니다. 자, 이 미국에서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있다 없다 의견이 갈리고 있죠. 자산을 팔면 된다, 혹은 이제 무한정 돈을 찍어내면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국민들의 신용카드 빚이 어마어마하고, 이제 학생 대출 금액도 이제 1조 달러가 넘는다 그러죠. 1조 2천억 달러인가 그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빚은 갚을 수도 없을 뿐더러 갚는다 할지라도 미국이 굉장히 휘청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에서 전쟁을 해야 된다, 혹은 화폐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 한편에서는 또 소문으로는 이제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제 포맷을 시켜버릴 것이다, 리셋을 시켜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경제 공황이라고 하죠. 7년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경제 위기가 작년에 원래 왔었어야 되는데 오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2008년도 때 있었던 그런 경제 위기를 제대로 고쳐서 넘긴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인수를 해서 얼렁뚱땅 넘어간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찾아오게 될 공황은 정말 그 여파가 클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그것의 시작은 바로 주식시장의 떡락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저도 이런저런 영상들을 항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의견에 따르면은 이런 패턴이 지난번에 반복이 되었을 때 주식시장이 크게 한번 떨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 12월 달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었었고, 이제 앞으로 큰 하락이 예상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봤었던 그 패턴인데, 이때 한번 터졌고, 닷컴 버블 때 한번 터졌고, 하우징 버블 때 한번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리싱 페이퍼 버블이 한번 터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더 앞서 나가서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이것을 신뢰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저는 뭐 사실 이런 쪽에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평생 공부해온 것이라든지 했던 일은 이런 경제 쪽이라는 아예 상관이 없는 그런 분야였기 때문에 제가 좀 어설프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해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깜빡한 게 있는데, 그 미국 주식이 떨어지게 될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미친듯이 상승을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미국 회사들이 자사의 그런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빚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매입했던 주식을 팔아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엄청난 폭락이 올 수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자,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된 그 소문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막 흔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 시스템이 아닌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쪽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음모론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이렇게 기존의 증권 회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우연은 아닐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정말 많은 그런 찌라시라고 해야 될지 음모론들이 나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좀 뒤숭숭합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탈리아도 지금 거의 망해간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 버블 먼저 터질 수도 있다. 일단 집값, 미국 같은 경우는 집값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뒤숭숭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을 접어두고 다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계속 시스템이 다운되는 거 제 생각에는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기업, 대형 은행들을 마비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정말로 뭔가 살벌한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거 실제로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그리고 혹시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지는 정확히는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6월달로 밀리긴 했는데 중국하고 미국 무역협정 잘 이루어져서 크게 다시 상승하게 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 버블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들, 그리고 많은 찌라시들 섞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부디 흥미롭게 시청을 해주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이제 좀 재밌었다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